이건 뭐 박스가 이렇게 크지? 다행히 비가 안 오네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알바를 구했는데 비 올 것 같다고 튕겼거든요. 그래서 당근에 14,000원 올리니까 연락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친구랑 같이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불러가지고 뭐 두 명이면 아무래도 맨날 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저까지 세 명이니까. 요번에 좀 물량이 많아요. 무거운 것도 많고 80인에 한 2,000kg 돼가지고 이러다 주고 집에 다시 가려니까 집까지 또 한 25분 더 걸린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결국 3시 찍는 거죠. 뭐 배고픈데 뭘 먹기도 그렇고 또 7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고 잘 팔리면 또 괜찮거든요. 이랬는데 안 팔리고 뭐 재고 쌓이고 반품한 5개 들어오고 이러면 회사 가서 회사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힘은 들고 기분은 들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바를 2분이나 불렀는데 2시 반이에요 벌써.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제가 전업하고 창고 없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2분이 형제라는데 늦게까지 했는데 집에 어떻게 가냐니까 주변에 PC방 가서 밤새고 첫차 타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또 짠하게. 근데 또 어떻게 쌩깝니까?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근데 문제는 우리 집하고 반대 방향이라서 데려다야 되는 크리스마스 시즌템인데 지금 12월 10이거든요? 아 12인가? 너무 늦었죠 지금? 이게 원래 11월부터 팔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식검 때문에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뭐 물건을 시켰는데 한 33%가 불량 나고 다시 돌려보내고 검수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는 진짜 승질 같아서는 제가 중국 날라가가지고 제가 검수해갖고 제가 들고 오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만약에 올해 이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년에 한 10월 중순쯤에 중국 가가지고 제가 직접 검수할 거예요. 제가 직접 검수해가지고 뭐 동네 아줌마라도 즉석에서 고용을 하든 여기서 뭐 똘똘한 조선족 친구들을 한 2명 데려가갖고 제가 검수하고 그냥 다 패킹해놓고 11월 되면은 보낼 거예요. 창고에 쌓아놨다. 내가 그게 낫지 이거는 채팅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확실한 아이템이면 그냥 내가 중국 가서 단돌이 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채팅으로 얘기할 때랑 얼굴 보고 얘기할 때랑 너무 온도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캔톤표 가서 느꼈잖아요. 제가 뭘 만들었어요. 제작 아닌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그림판 수준으로 이때 만들어서 했죠. 아무래도 디자인 들어가니까 사실 포샵 일러스트 이런 걸 하면 정확할 텐데 그건 못하겠고 그냥 이미 완성된 디자인에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해달라, 여기는 뭐 선을 더 두껍게 해달라, 여기 색깔은 좀 더 누렇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거저거 얘기를 백날 위챗으로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게 안 나와. 근데 걔네 캔톤페어 갈 때 부스 차렸다 그래서 제가 거기 쳐들어갔잖아요. 내가 갈 테니까 그 너네 만든 샘플하고 다 갖고 와라. 한 2번 샘플했는데 2번 실패했거든요. 그거 다 갖고 와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갔어요. 갔는데 제가 위챗으로 막 얘기했던 그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위챗으로 상담하는 직원은 아니었고 그 부스 어쨌든 부스에 가는 거기 나온 애들은 좀 영어 할 줄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회사 대표에서 나왔겠죠. 회사에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니까. 걔랑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내가 여기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비교 사진을 보내면 달라 그랬는데 니네가 지금 들고 온 샘플 보라고 이게 맞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봐도 아니래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그 나랑 채팅했던 놈 걔한테 좀 지금 전화해서 말 좀 해라고, 이거 똑바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 그 자리에서 전화로 막 웃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근데 들으면 대충 눈치가 있잖아. 야 여기 그 한국 놈이 진짜 와가지고 하면서 야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이거고 저렇고 얘는 이걸 이렇게 해달라는데 저걸 저렇게 해달라는데 막 이제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았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해결됐대요. 자기가 봐도 이게 이렇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자기가 전달을 하겠다 돼요. 그러고선 이제 샘플 다시 만들었다고. 원래는 걔가 위챗으로 대답도 잘 안 해요. 제가 한 3번 보내면 2번은 씹고 이랬는데 내가 먼저 보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내더니 자 봐봐라 이제 수정된 시안이다, 이게 수정된 시안이니까 다시 확인해줘 하고 먼저 보내대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진짜 그래도 확실히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낫긴 낫네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힘들다 내가 원하는 거 하기가. 물론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를 못해서 탓일 수도 있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언어적 장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진짜 하려면은 뭐 현지의 직원을 파견하든지 내가 직접 뛰어가든지 해야지 뭐가 나와요. 근데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고 시간 벌 살릴 물건이어야, 그리고 그게 진짜 이익을 많이 갖다 줄 만한 물건이어야 이 짓거리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볼 만한 한 것 같아요. 제가 위챗으로 이것저것 요구해가지고 뭐 로고도 받고 사이즈도 뭐 조그마해서 좀 늘려도 보고 디자인도 막 바꿔보고 하는데 어쨌든 말이 안 통하면 막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럴 태도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알리바바면 대놓고 수출하려는 애들만 있을 텐데 1688은 수출을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출을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은근히 있어. 한 반은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반은 되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어차피 국내에서 그냥 막 팔고 이러고 많은 애들이라 어서 듣보자 외국 놈이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말도 안 되게 수천 개 하면은 이제 돈이 되니까는 들어주려고 애들이 현지에서 뭐 직접 전화 걸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외국놈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막 익십도 잘하고 이모티콘이나 하나 뜩 보내고 뭐 어쩌라는 건지. 하여튼 뭐 그냥 있는 그대로도 팔고, 팔다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시도도 하고, 했다가 안 되면, 정 안 되면 아이템이다 그러면 진짜 중국으로 뛰쳐가가지고 만나서 뭐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엔 좀 시도를 해보려고요. 공장도 가가지고. 아니 요번에도 브랜드 제품 하는 공장을 제가 우연히 찾았어요. 그게 쿠팡에서 요번에 수입했더라고요. 근데 쿠팡은 걔네가 하면은 제조 공장 이런 걸 투명하게 공개해요. 바보같이. 바보라서 그런 건지 그게 법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조원 같은 게 다이소도 그렇잖아요. 다이소 가보면은 대부분의 물건이 이렇게 뒤에 까보면 어느 공장에서 뭐 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 제품을 제가 하고 싶었던 애인데 공장을 못 찾아서 타오바오에서 막 사가지고 갖다 팔을까 별 생각 다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공장을 알게 됐어요. 연락을 했어요. 엄청 싼 거예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근데 제가 가격만 보고 흥분해가지고 진짜 100개 1000개 치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걔가 먼저 그러대요. 한 10개만 일단 샘플로 사보라고. 그래서 10개만 샀어요. 아니나 다를까 품질이 아닌 거야. 배대지에 도착해서 내가 정밀 검수 좀 해달라 했는데 품질이 쉐신 거예요. 배대지에 계시는 분 말로는 다 쉐시래. 10개를 시켰는데. 그래서 야 뭐야 이거 네 공장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지네는 그게 브랜드 제품 공장인데도. 그래서 야 이거 너네 쿠팡에서도 팔던데 걔네 거 제가 쿠팡에서도 사봤거든요. 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거에도 사봤는데 똑같은 공장인데 왜 얘네는 좋고 나한테 판 거는 엉망이냐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걔네는 직원들이 직접 와서 다 일일이 검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브랜드 공장인데 일단 막 만드는 거예요. 그 제품을 막 만들어 브랜드한테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막 만드는데, 브랜드도 OEM을 준 거겠죠. 그 공장에다가 막 만들고 엉망인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브랜드 애들은 직접 와가지고 그거를 다 검수를 해가지고 이거 500박스 이건 다 우리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나한테 온 거는 걔네들이 안 가져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타오바오에 돌아다니는 건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쌌거든요. 판매가랑 걔네가 저한테 준다는 그 가격이랑 거의 한 6, 7배 차이가 났어요. 진짜 쌌어요 가격이. 근데 저한테 10개 팔 때 그 가격이었으니 그걸 쿠팡은 500개인가 1000개를 샀다는데, 500박스 1000박스를 샀다는데 걔네한텐 단가가 어땠겠어요. 훨씬 쌌겠죠. 그걸 갖다가 거의 뭐 지금 10배 뛰기? 10배 뛰기는 아니고 아마 저한테 준 단가에 생각하면 10배는 아닌데 걔네가 대량으로 가져간 거 생각하면 10배 뛰기로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검수한다고 거기서 까먹은 돈이 있겠지만 그게 500박스 1000박스 검수하려면 그것도 보통은 아닐 텐데 한 박스에 12개씩 들어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근데 어쨌든 브랜드 제품을 갖다가 그렇게 싸게 해갖고 팔 수 있으면,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아무 제품이 아니고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브랜드 제품은 또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중국 가가지고 공장 가서 그럼 나도 쿠팡처럼 골라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공장 쫓아가려고요. 뭐 브랜드 제품이니까 나한테 팔지 안 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요번에 보니까 10개는 팔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브랜드 납품하고 남은 떨거지라도 저한테는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떨거지들을 내가 직접 검수해가지고 떨거지 중에 나은 거 진짜 A급, A0급이라도 건져오면 그거는 독보적일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중국이란 나라는 참 신기해요. 신기한데 뭐 이제는 그냥 1688에서 아무거나 떼어다 파는 것도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본도 해보고 중국도 해보고 진짜 유럽도 해보고 싶은데, 유럽 제품 메이드 인 프랑스, 이태리 이런 거 파는 애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해본 적이 없으니 알 길이 없어가지고. 중국처럼 가까우면 그냥 확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유럽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중간업자 끼고 업자가 달라는데 돈 다 줘야 될 텐데 그것도 거시기. 하여튼 뭐 쓸데없이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벌써 3시가 다 돼가네요. 아무튼 온라인 셀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고충이 많아요. 특히 직장 다니면서 하려니까 보통 일은 아닌데, 근데 뭐 이 시간까지 대리운전 해가지고 부업하시는 분도 있고 쿠팡맨 해서 부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거 맨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진짜 상상도 안 돼요. 그거를 새벽 2시, 3시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맨날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쩌다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데. 그리고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 2시, 3시까지 잘 일도 없고 솔직히. 근데 뭐 집에 와서도 계속 12시까지 일은 해야 되는데 직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컴퓨터 앞에서 12시까지 하는 거랑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소득도 사실 그거는 뭐 시급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잘 팔면 잘과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천년만년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알리든 테무든 뭐 들어오네 어쩌네 하면서 쿠팡에도 중국 판매자 점점 늘어나고 지금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게. 제가 오늘 갖고 온 물건도 사실 작년에는 파는 사람 없었는데 지금 벌써 한 10명 돼 있는 거 보니까 본전도 못 찾고 땡처리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팔려요, 안 팔려. 작년보다 훨씬 안 팔려. 근데다가 늦게 갖고 왔어. 좀 망한 것 같아요. 원가에 털면 그래도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되는 데까지 해봐야죠. 뭐 한 2, 3년은 더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2, 3년 동안 바짝 많이 벌어놓으면 뭐라도 되겠죠. 하다못해 대출이라도 좀 갚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천년만년 평생 먹고 살는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래도 당분간은 어쨌든 시간 대비 노력한 거 대비 낫다고 생각을 하니 세상에 어차피 영원한 건 마찬가지고 아무튼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몇 년 바짝 벌어가지고 또 다른 거 하죠. 뭐 그때 되면 또 돈 벌 거 생기겠죠. 사업을 경험해 본다는 거 자체도 살면서 괜찮은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언제 사업해 보겠습니까? 평생 직장에서 남을 일해주면서 월급 받고 살 팔자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뭐 몇 천만 원 1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갖고 오프라인 매장 차려갖고 뭐 해볼 깜냥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 백날 해봤자 지금은 뭐 재고 한 수천만 원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처음엔 거의 영원으로 시작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또 운대가 맞으면 처음부터 빵빵 터지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